이번 영상은 2.3, 2.4 풀이 할게요.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것도 쉬우니까 좀 스피드하게 나갈게요. 자, 좌변 계산하면 x의 5제곱인데 x 6제곱이랑 다르니까 1번은 틀렸고, 또 좌변 계산하면 x의 10제곱, y의 5제곱인데 우변이랑 다르니까 틀렸고, 3번, 좌변 계산하면 x의 12제곱 나누기 x의 12제곱은 1인데 여기 0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또 좌변 계산하면 y의 10제곱, x의 5제곱인데 요거는 두 개가 똑같으니까 4번이 옳은 것이 되겠죠. 자, 5번도 우리 이렇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계산할 때는 답이 나왔다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한번 아래 것도 계산해보는 거예요. 자, 얘 계산하면 x의 8제곱 나누기 x의 6제곱 나누기 x가 되겠죠.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다 뺄 거예요. 그러면 x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는 우변은 x제곱이니까 다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108제곱을 이런 식으로 지금 풀이 과정을 해나간 거예요. 그럼 먼저 밑에 있는 108을 소인수분해부터 해볼 거예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7, 39, 27, 33 결국 108의 제곱은 뭐가 되냐? 2의 제곱, 3의 세제곱의 제곱 108이 괄호 안에 있는 걸로 바뀐 거죠. 소인수분해에서. 그러면 지금 봤더니 두 번째에서 봤더니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아 A는 2구나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 그 뒤에 거 이변엔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괄호 풀었더니 얘가 A 아니 2의 4제곱 3의 6제곱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거랑 지수 비교했더니 그럼 B는 4가 되고 C는 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2하고 4하고 6을 더하면 답은 12가 되는 겁니다. 자, 3번. 3번은 우리 앞에 프린트에서 2의 제곱은 A, 3의 세제곱은 B 이럴 때 뭐 어떤 거를 A하고 B로 나타내세요 이런 문제 풀었었어요. 앞에 프린트에서. 그거랑 비슷한 건데 얘는 12의 세제곱을 변형하세요 라고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먼저 항상 밑은 소인수 분해해서 간단하게 먼저 나타내줘야 돼요. 그럼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거에 또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이거 괄호를 풀면 3의 세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3의 세제곱은 그냥 바로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B라고 표시해 줄 수 있겠죠. 근데 2의 6제곱은 2의 제곱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2의 제곱을 먼저 써주고 6제곱이 되려면 내가 이렇게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표시해주고 그럼 괄호 안에 있는 2의 제곱이 A구나 하면 우리는 B 곱하기 A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곱하기 생략해서 알파벳 순으로 쓰면 A 세제곱 B라고 우리는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4번 볼게요. 4번도 맨날 풀어도 맨날 질문하는 단골 문제. 자,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숫자 곱하기 10의 몇 제곱인지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볼 거야. 왜냐면 10에 만약에 제곱이다 그럼 뒤에 0이 2개 붙는 거고 10에 6제곱이다 그럼 공이 6개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몇 자리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여기 지수에 의해서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밑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2하고 5가 필요해요. 밑이. 그쵸? 그러면 2는 6개 있고 5는 4개가 있어. 그러면 나는 최대로 10을 만들 수 있는 개수는 4개인 거예요. 5가 4개밖에 없으니까 최대치는. 그럼 여기서 2도 4개, 5도 4개로 먼저 활용을 시킬 거예요. 얘네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앞에다 써줄 거예요. 남은 것들을 앞에다가. 그러면 2가 6개인데 4개는 뒤에 10 만들러 갔고 남는 건 2의 제곱이고 3은 앞에다가 그냥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앞에 남는 애들은 계산하면 2 곱하기 2니까 얘는 4, 3, 12.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5의 4제곱이야. 결국 10의 4제곱. 10이 4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얘는 12 먼저 쓰고 10의 4제곱은 공이 4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몇 자리 자연수냐면 얘는 12니까 1, 2 두 자리에 공이 4개 그래서 4 더해서 모든 자릿수는 얘는 6자리
라고 답 쓸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이거 계산한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6자리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계산했더니 125 곱하기 10에 10제곱 이렇게 됐어. 그렇다고 125 쓰고 공 10개 이렇게 써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거야? 이렇게 세는 거 아니고 앞에 125는 세 자리수니까 3이고 여기 지수 10은 공이 10개 붙으니까 10 이렇게 써가지고 2개 더해서 13자리 숫자 이렇게 쓸 거지.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몇 개인지랑 여기 지수를 더해주면 전체 자리 숫자가 나온다. 이걸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5번. 우리 몇 자리 자연수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게 나왔다. 얘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똑같아요. 잘 봐. 첫 번째 것부터 우리 밑이 다 2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12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곱하기. 여기 곱하기 생략된 거죠. 여기는 5가 밑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다 더하면 5의 15제곱이라고 우리는 먼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우리 곧 가자. 선생님이 먼저 밑을 10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밑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밑이 2하고 5자리가 필요한데 지금 2는 12개, 5는 15개 있어요. 그럼 내가 최대치로 10을 만들 수 있는 건 작은 수인 12개로 맞춰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앞에는 남은 애를 써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2의 12제곱은 다 사용했어 여기서. 5의 15제곱은 12개 사용하고 5의 세제곱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럼 앞에 5의 세제곱은 계산해 줄 거예요. 얘 계산해주면 125. 그리고 얘는 10의 12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잘 볼게요. 125는 세 자리 숫자 더하기. 뒤에 공이 12개 붙으니까 12를 더하면 얘는 15자리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봐요. 자, 먼저 이거부터 정리하고 우리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구할 거예요. 자, 먼저 이거식부터 정리를 해주면 좌변은 D를 분배 법칙 해줄 거죠. 그럼 X의 AD제곱, Y의 BD제곱, Z의 CD제곱이 좌변 정리된 거죠. 이게 X 32제곱, Y 24제곱, Z 40제곱이랑 같다라고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건 X에 있는 지수끼리 같고 Y에 있는 지수끼리 같고 Z에 있는 지수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AD는 32, BD는 24, Z 위에 있는 CD는 4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딱 세 개를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럼 여기 봤더니 여기 공통인 게 누구냐면 D가 공통이에요. D가 공통. 그렇죠? 그러면 A, B, C는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여기는 최소값을 가져야 되는 애야. 그럼 A, B, C를 제일 작게 하려면 D가 제일 커야 돼요. D가 제일 커야 돼. 그래서 D는 최대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D가 최대값을 가지면서 또 하나 힌트는 32랑 24랑 40에 약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D는 32, 24,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32, 24,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결국 최대 공약수 8이 D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8이 D가 8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D 자리에 8을 집어넣어서 A, B, C를 각각 구할 거죠. 그러면 A는 여기서 4, 8에 30이니까 4. B는 여기가 D가 8이면 3, 8에 24니까 B는 3. C는 D가 8이면 C는 5, 8에 40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다 더하면 12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2.4 프린트 풀이할게요. 1번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자, 먼저 괄호부터 풀면 얘는 세제곱 하면 마이너스 A6제곱 곱하기 2의 A 세제곱. 부호부터 결정하면 마이너스 숫자 2
a는 9제곱. 됐죠? 자, 2번도 괄호부터 계산하면 4x5제곱 y 세제곱 곱하기 3x제곱 y의 7제곱 곱하기 4x제곱 y제곱이 되겠죠. 자, 부호는 일단 플러스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4, 3, 12, 12에서 4 곱하면 48이 되겠죠. 자, 먼저 밑이 x인 것끼리 계산하면 x의 9제곱이 되겠죠. 또 밑이 y인 것끼리 계산하면 y의 12제곱 되겠죠. 자, 3번 보면 3번은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꿔주고 역수하는 것부터. 자,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3분의 1 남아있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x는 먼저 약분해주면 분자의 x, y는 약분해주면 분모의 y 이렇게 되겠죠. 자, 4번도 먼저 곱하기부터 바꿔줄게요. 곱하기 역수.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9, 3, 27. x끼리 계산하면 x 4제곱, y 제곱 되겠죠. 2번 볼게요. 2번도 좌변부터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기 전에 먼저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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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 괄호부터 먼저 풀 거예요. 제곱 이렇게. 그쵸?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마이너스 27 x의 9제곱, y 세제곱 되겠죠. 곱하기. 여기도 마이너스 8 x 세제곱, y 세제곱 되겠죠. 그쵸? 여기는 제곱하면 36분의 1 x제곱, y 4제곱 되겠죠. 자, 부호부터 결정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 생략할게요. 자, 숫자끼리 계산하면 27이랑 8이랑 36분의 1을 계산하면 6이 되겠죠. 이거는 약분해보면 되겠죠. 4, 2, 4, 9, 9, 3 하면 3이 6이니까. 그쵸? 자, 이제 x 볼게요. x는 밑이 x9제곱, x세제곱, x제곱인 것끼리 계산하면 x14제곱이 되고요. 밑이 y인 것끼리 계산하면 y의 10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변에 있는 얘랑 비교를 해보면 대문자 a는 6, 대문자 b는 14, 대문자 c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개를 더해서 30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은 가로 나왔고 높이 나왔고 부피 나왔고 근데 세로를 몰라. 그럼 나는 세로를 구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직육면체라는 도형이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직육면체 부피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밑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를 모르니까 3a 곱하기 세로라고 써주고 거기다가 높이 2a제곱 b 세제곱이 되겠죠. 이거 계산한 게 부피 30a 세제곱 b 5제곱이다 이렇게씩 세우는 거죠. 자, 내가 모르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럼 먼저 여기 3a랑 2a제곱 b세제곱을 계산하면 6a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되겠고 세로는 모르니까 다시 한번 세로라고 써주고 이게 결국에 얘가 돼야 된다라고 해주고 그럼 세로는 결과적으로 여기 얘네 두 개를 나눠줘야겠죠. 중요한 건 이거에서 1번에서 2번을 나눠주는 거예요. 1번 나누기 2번이에요. 1번 나누기 2번. 그쵸? 그러면 30a 세제곱 b의 5제곱 나누기 6a 세제곱 b 세제곱 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5 a끼리 나누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밑이 b끼리 나누면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는 5b제곱이 답입니다. 4번은 어떤 식 문제는 네모로 식을 먼저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모로 사용해서 식을 쓰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면 실수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죠. 자, 네모로 먼저 식 쓸게요. 네모를 원래 얘로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나눴대. 우리 잘못한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된 식의 답이 나올 거니까. 나눴더니 y분의 16이 됐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식을 정리부터 해줄 거예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곱하기로 바꾸기 전에 얘 제곱을 해줬더니 4분의 1 x제곱 y제곱이 됐어. 그럼 우리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해줘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 옆에 붙은 x제곱 y제곱은 분자예요. 분자. 그러니까 분모로 x제곱 y제곱이 가고 분자로 분모에 있는 4가 가는 거예요. 이게 y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y분의 16에서 x제곱 y제곱분의 4를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y분의 16 곱하기 역수해주면 4분의 x제곱 y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이렇게 숫자끼리 약분하면 숫자는 4. x제곱. y끼리 약분하면 y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은 4x제곱 y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르게 구하는 식으로 가볼게요. 어떤 식과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일단 어떤 식 하나는 구한 거예요. 이제 바르게 계산. 어떤 식이 4x제곱 y에다가 내가 원래대로는 곱하려고 했었죠. 그럼 곱하세요. 그러면 4x제곱 y 곱하기 4분의 1 x제곱 y 제곱이 되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어차피 1이니까 생략. x끼리 계산하면 x의 대제곱, y끼리 하면 a 세제곱.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건 x 네제곱, y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자, 5번 볼게요. 부피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피가 나왔다면 이번엔 기둥. 그것도 원기둥의 부피가 나왔어요. 그럼 원기둥의 부피 공식도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밑넓이가 얘는 원 모양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원넓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겠지. 그럼 원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야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되고 이거 빽빽이 한 100번 써가지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식 써보자. 먼저 A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B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원기둥의 부피가 어떤다 그러냐면 같다고 했어요. 같다고. 그럼 나는 A의 부피부터 먼저 구해주고 그러면 파이 r 제곱 이게 바로 밑넓이 곱하기 h 이게 원기둥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쵸? A의 부피. 자, 이번엔 부피, B부피, 밑넓이, 파이 곱하기 r제곱인데 여기는 r이 반지름인데 여긴 2분의 1 r이 반지름이니까 2분의 1 r을 제곱해주면 4분의 1 r제곱. 그죠? 여기 곱하기 높이인데 나는 높이를 몰라. 그럼 높이라고 써주는 거죠. 됐죠? 이래놓고 이제 두 식이 같다라고 식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파이 r 제곱 h는 4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써줄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잘 봐요. 양변에 똑같은 거 약분해 줄 거예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약분됐어요. 그럼 여기 남는 건 누가 남아요? h는 4분의 1 곱하기 높이만 남겠죠. 그런데 나는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높이만 남기려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그래서 높이는 4h라고 하면 답이 됩니다.